Me better when I'm with you. 요즘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죠.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심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원래는 이 남녀의 생각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뭐 애석하게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 어른들은 없죠. 그래서 이번에 방송에서 제가 이 가장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남녀 갈등의 이 원인과 심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봐야만 됩니다. 이런 남녀의 사회적인 갈등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왜 못하느냐라는 이런 논점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너희 여자들은 왜 남자를 이해 못하냐? 너희 남자들은 왜 여자를 이해 못하느냐? 이렇게 서로가 이해받기 위한 관계로 계속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커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남자와 여자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제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은 서로 교류하는 게 아니고요,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즉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악용하게 되면 이처럼 최악이 없어요. 이 마음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살 때는 이 마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타인과 생활을 하게 되거나 이성과 어떤 삶을 교류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그 영향을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이 두 개의 마음이 일단은 따로 존재합니다. 남자도 남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여자도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분명한 건 남녀가 서로 이 생각과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 남자와 여자의 마음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각자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남자는 남자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여자는 여자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절대 자연스럽다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뭐라고 나옵니까? 남자 여자 마음이 뭐가 중요해? 다 똑같은 마음의 작용인데, 이런 식으로 뭉퉁거리면서 자꾸 여론몰이를 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별의 차이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나와 같아, 또 나와 같을 거라는, 또 나와만 같아야만 해 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팽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생각이든 어떠한 문제든 다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결정하고 평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매우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만 사고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그러한 행동들이 타인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고요, 더욱이 자기 합리화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수록 자기 사회적인 관계 형성망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고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 나의 인생관, 가치관, 경험의 범주가 모두 틀렸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 자신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켜버리고요. 이런 행위에서 나오는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부끄러운 행위, 이런 것들로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의 본능적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대화는요, 자연스럽게 대립의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감정이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대화는 결국 서로가 서로의 어떤 발전적인 합일점보다 누구의 잘잘못이 옳고 그른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저 마음의 기질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게 되면 토론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질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토론이 상당히 합일점, 즉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토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전혀 저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인 토론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구의 잘잘못인가 옳고 그른가로 이 토론이 계속 흘러가게 되죠. 합일점이 없는 토론은요, 토론이 아니에요. 그건 대립입니다. 우리 인간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군집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의 하나였거든요. 만약에 무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무리로부터 추방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추방당하게 되면 바로 나의 생존과 결집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이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한 이제 생존 본능의 위협이 무의식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의 대립으로 인해서 막 주먹 다짐이 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나기고 하는 이런 상황들. 다 이런 상황들이 저러한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을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생각을 기점으로 바로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을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자의 마음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요, 진화론적으로 감정의 작용이 필요 없이 자신이 느끼는 기분에 의해서만 마음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는요, 감정의 교류에 의해서만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 여자가 느끼는 감정이 어디에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기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남자는 기분과 감정이 동일시되게 움직이고요. 여자는요, 기분을 통해서 감정을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기분이 작용하고 나면 반드시 이것을 감정화로 이입을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의 감정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기분 좋은 현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남자, 말 잘하는 남자, 여자는 귀가 즐거운 것을 좋아하죠. 그 기분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바로 남자와 여자의 마음의 다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남자는 기분만 작용하는 존재예요. 그날 기분 좋고 술 맛있게 먹었으면 좋은 하루야. 근데 여자들도, 남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기분만 좋으면 여자들도 남자처럼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에 여자들은요, 상당히 복잡 미묘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처럼 기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기분이 좋다고 내 감정도 막 좋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는 기분, 여자는 기분과 감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을 봤을 때 단순해 보이는 거죠. 감정이 없으니까. 기분으로 의해서만 움직이는 기분파니까. 그래서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툭 하면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감정과 기분의 본질적 특성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여기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어디까지나 누가 잘났네 못났네, 누가 우월하네 우월하지 않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의 진화론적인 특성 차이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미디어나 언론에서는 여성월, 남성월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자꾸 이 대립하게 만들고, 또 기성세대들도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해서 또 감정적인 부분으로 만들고, 정말 낮은 의식 수준의 방송이고 미디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낮은 찐따 같은 방송을 보면서 그거에 인해서 내 감정이 흔들리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는 내 스스로가 나한테도 아, 나도 상당히 의식 수준이 낮구나라는 걸 서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인류 역사는요, 다 남자와 여자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 발전돼 왔어요. 그거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부정하는 새끼 있으면 그 새끼는 외계인 새끼고 reptilian 새끼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충분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왜 지금 대립하고 싸워야 되는 것인가? 정말 웃긴 시트콤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이거.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마음의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답답하게 진화가 되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남자를 이야기하자면 남자는 오직 기분에 의해 움직이는 생물이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감정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기분과 감정의 차이, 남자의 기분과 감정의 차이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죠. 남자는 지금 느껴지는 기분이 사라지면요, 그 감정 역시도 그 즉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느꼈던 기분에 대한 기억이 잘 느끼지를 못해요. 과거를 잘 기억 안 한다고요. 그래서 남자는 그거 유일하게 이제 기억하는 게 하나 있기는 있죠. 그 첫사랑인가? 뭐 그건가 있다던데, 어쨌든 남자는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해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화해왔어요. 남자의 기분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집이나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편치 않아, 좋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어떤 새로운 기분 좋은 느낌을 찾아야 돼. 그게 원동력이거든. 살아가는 이유야. 그럼 결론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가족이나 집이 아닌 다른 데서 자신의 기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기분을 충족시키려고 할 거라는 거죠. 남자는 과거의 감정이라든지 타인의 감정 따위가 그리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현재 자신의 기분을 토대로 끊임없이, 그 기분 좋음을 토대로 끊임없이 미래, 그 기분을 가지고 미래의 좋은 꿈을 꾸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여자들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죠. 자신의 현재의 기분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기분 좋은 마음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미래 비전이나 야망에 대입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내가 잘못했어, 내일부터 잘할게라는 말이에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는 과거의 감정에 연연한 동물이 아니에요. 현재 아쉬워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한 2, 3일, 4일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어버린다고. 이거 남자의 기질이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고쳐도 고쳐지지가 않아. 남자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걸 이해하세요. 여자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가슴속 깊이 여자들처럼 막 그 감정을 되뇌어서 뭐 꺼내서 다시 생각하고 반성할 거다, 이거 일찌감치 집어 던져요. 남자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러한 남자의 이러한 기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것들이 사람 새끼들이요? 아니 어떻게 과거에 잘못하고 있는 걸 기억하지도 않고 그거를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저 쓰레기 새끼 아니요.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런 기질을 보고. 왜? 반성이 없거든, 도대체가. 맨날 지 기분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석하게도 남자의 본질적 생리는 다 저렇습니다. 어떤 남자 새끼도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막 여자가 원하는 기분과 감정을 마치 여자처럼 조율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도 저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 100% 연극하는 거고요, 솔직히. 내가 말할게요. 그거 아마 제비 아니면 픽업 아티스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연극은 오래가지 못한다. 연극일 뿐이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더 이상 저런 연극을 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성분들에게 제가 과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상이 아니죠. 전 우주를 돌아봐도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백마탄 왕자 따위는 없다는 거. 그렇게 연극하는 놈만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자는 그럼 어떨까요? 자, 남자와 여자가 가장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남자는 감정 따위는 없어. 그냥 기분만 있으면 됐는데, 그래서 남자의 기분과 감정을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매우 달라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남자는 기분을 가지고 토론해요. 여자는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미안한데 그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립하게 되면, 여자가 느끼는 감정은요, 남자가 오늘 느끼는 기분하고는 매우 달라. 그러니까 여자는 오늘 느끼는 기분을요, 감정이라는 가슴속에 깊이 메모리즈합니다. 여자가 느끼는 이 감정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 당장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 기분이. 근데 나중에 꺼내서 그걸 감정으로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처럼 되새김질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재 느끼는 감정과 과거에 느꼈던 기분을 쉽게 대입시켜가지고 이입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감정은요, 남자의 기분하고 매우 달라요. 지속성을 갖고 있다고요.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 여자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진화가 되었어요. 기질적으로 감정과 기억을 동시에 메모리즈 할 수 있어가지고요, 과거에 있었던 세세한 기억까지 다 머리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재의 기분에만 집중되어 있는 남자들은 절대 기억 못하겠죠. 저런 거 언제 내가 그 말 했었나? 나 며칠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 미안한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말싸움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감정과 기분을 통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을 다 세세히 이야기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남자는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아니 언제 내가 그랬나 저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줘야 될 게 뭐냐면, 남자들이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분에만 의존하게 되는 이유를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원래 남자라는 동물이 저렇구나. 그 이유가 여기에 또 있어요. 그렇게 진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자들은요 원래 예전부터 본디 사냥하고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무리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자들처럼 과거의 감정과 기억을 소수히 기억한다는 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트라우마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일과 사냥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해야 될 일에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남자는요, 리셋이 중요했던 거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룹의 사기와 존폐의 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런 이제 진화가 됐던 거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항상 위험하고 이렇게 이제 목숨을 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족 번식에 대한 욕망이 커지게 됐던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남자는요,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면 이 기분이 좋아지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단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화죠. 여자들은 자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는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일단 그 기분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방어적인 기질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침묵이에요. 남자는 기분 나빠진 스트레스를 가장 치명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꾸 말을 하려고 하고, 남자는 자꾸 말을 피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과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건요, 이거 전면전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남자의 기분을 매우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 여자가 왜 화가 났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괜히 알지도 못한 과거, 자기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느끼지도 못하는 과거 이야기하면서 내 기분만 잡치게 만든다 이거죠. 남자는 좀 단순하죠.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요, 내일도 기분이 좋을 거고 또 즐거운 인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참 낙천적인 미래지향적 동물이죠. 남자는 그래서 현재가 힘들어도요, 미래의 비전이 있다면, 힘들어도 그 기분이 좋고 비전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동물, 이게 남자고요. 만약에 남자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나 비전이 없는 미래, 이건 남자에게는요, 살아갈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자는 솔직히 말하면 미래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이 오히려 현재, 그리고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게 과거야. 과거가 더 백배 천배 더 중요해. 미래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과거에 입었던 상처를 빨리 해결해야지. 여자는 과거의 감정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청산을 통해서 현재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서 미래를 생각한다. 그래서 여자는 과거 지향적 동물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벌써 여기서 또 나눠지고 있죠. 여자들이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육아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마음의 행복을 찾는 것이, 즉 새롭게 태어날 자신의 유전자에게도 매우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는요, 본질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누고 싶고 교류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꼭 그 대상이 이성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교류하고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각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교류들이 단절되기 시작되거든요. 물론 남자도 행복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더 추구하고 몰입하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집착이 심하다는 거, 그리고 그에 따른 상처도 크다는 거, 그거는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뭐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행복을 찾을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뭐 그걸 저는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겁니다. 어쨌든 뭐 남자가 뭐 항상 미래지향적인 동물이라고 해서 과거를 전혀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남자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경우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재에 명확한 목표가 없는 남자일 확률이 크고요, 과거를 통해서 자신 현재의 목표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망쳐버린 기분, 그 다음에 또 재미, 내 과거에 그랬지 않느냐, 이랬지 않느냐라고 기분과 재미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행위일 뿐이에요. 남자가 만약에 과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안 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약간 이상 증상이 생긴 남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여자는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 경쟁 시대에서 성공을 위한 남자와 같은 어떤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히 과거를 망각하면서 사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여자라는 행복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 이것이 정신적인 어떤 이런 고통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상진상이 생겼다라는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로서의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에 벗어나는 행위들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증상이 와 있다라고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함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과거 지향적인 인간이 되던가 여자가 너무 지나친 미래지향적인 성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 둘 다는 결국
심리의 불안정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게 내 행복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남자라는 동물 쉽게 말할게요. 현재 재미있고 즐거운 일에 몰입하려고 하고요. 감정보다 기분에 의해서 치우치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그 즉시 침묵을 통해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스트레스가 오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려고 하고 그 제거한 자리, 빈자리를 즐겁고 신나는 일로 채우려고 하는 게 바로 남자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요, 현재 남자가 어떤 재미와 열의를 느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 개인적인 혹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것을 터치하면 안 됩니다. 만일 그 영역을 여자들이 건들게 되면요, 남자들은요, 엄청난 분노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나 사람으로 도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여자는 남자와는 다르게 자꾸 과거에 있는 상처나 경험을 공유하고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공감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자의 과거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자들은 좋은 감정을 그 즉시 소진시키는 그런 기질의 특성이 있고요. 근데 이게 아까운 거야. 이런 마음의 감정이. 남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영역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그 감정을 계속 곱씹기 위해서 자꾸 사진을 찍어서 남기기도 하고요. 기억하기 쉽게 글을 써서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여자들은 좋은 감정은 자꾸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나쁜 감정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내 죽어서 관짝에 묻힐 때까지도 이게 안 없어져. 애석하게도. 그래서 여자들은 이 좋지 않은 기억 이것조차도 자신의 좋은 기억으로 치유받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행위가 뭐느냐? 자꾸 과거 이야기, 과거 상처를 되풀이합니다. 근데 이게 남자한테 또 스트레스가 된다고? 아니, 기분이 안 좋아. 과거에서 가끔 내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절대 남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냐면요, 여자가 좋지 않은 과거를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이 나쁜 감정을 네가 좀 들어줘. 같이 이야기해서 공감해서 내가 치유하고 싶은데 좀 도와줘라.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현재 기분에 의해 이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현실로 바라보라고 했죠. 뭐 타인에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 가족, 내 아내,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상이 절대 당신이 아니에요. 남자가 아니라고요. 이건 세상에 어떤 여자도 피해갈 수 없는 특수적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신경질적인 감정으로 과거를 이야기 시작한다면요, 그건 안 좋은 과거야. 일단 이거 안 좋은 과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여자의 과거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치유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물론 남자들 무척 힘들어하는 일인 건 알아요.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그 정도 희생은 해줄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어려운 건 없어요. 잘 들어주고, 그 여자의 이제 마음에 대한 우리가 생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남자의 기질적인 흥미와 재미가 없더라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상극이에요. 정말 재미없는 거야 남자한테. 하지만 진심으로 공감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자는요, 과거에 상처를 치유받아서 현재 행복할 수 있고요, 이 현재 여자의 행복이 남자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분 좋은 힘이 남자의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요, 상당히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역할을 줄 수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엄청난 힘을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에게 이런 이제 과거의 상처를 공감해주지 않는다, 이 남자가. 그러면 그 남자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문제가 있는 남자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처를 그 남자를 통해서 계속 치유하려고 노력하면 여자들은 오히려 우울증 현상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자신의 여자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의 책임이 커요. 당신의 책임이. 그거 반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여자의 기질적인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만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아 이렇구나라는 걸 알겠다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남자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분들은요, 자신들의 행복을 자신 스스로가 버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굳이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평가를 내리자면, 과거와 현재의 행복과 상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십시오. 돈이 우선이 아니야. 많이 가진 게 우선이 아니야. 여성분들은요, 행복의 단절이 바로 교류의 단절, 관계의 단절에서 온다니까. 그렇게 여자가 그 남자를 통해서 행복한 기운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한 기운의 힘이 남자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이거죠. 근데 요즘 너무 허리허식적인 거칠애적인 미래만 보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지금 사회에 혼란이 오는 거고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지금 자신들의 입지에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도 생겨나게 된 거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 바로 지금 저런 남녀의 심리적인, 기질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것만 잘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어도 우리나라는 훨씬 더 갈등이 없고 행복하고 서로를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저거 보십시오. 지금 이혼율 늘어나고 있고 갈등 다 보면은 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게 다 몰라서 생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르기 때문에 더 이해하죠, 서로를. 안 그렇습니까? 그런 서로의 관계, 존중하는 관계로 우리가 이성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휴일 되시고, 요 근래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지금 황사랑 겹쳐서 막 오는 것 같던데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봄철에 감기 너무 고약합니다. 저도 걸릴 뻔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